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원래 말을 아주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짧게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1년 넘는 기간 동안의 이 대장동 등의 사건에 대한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쉽게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도 했네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재명이 자랑했던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비리라는 뜻입니다. 최대 비리라는 뜻이죠. 손해를 입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한 이 설명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도 곁들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 혐의의 개요.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 시행 세부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경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배임입니다.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그 내용이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 축구단이 곧바로 부도가 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 현안 해결의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서 범죄 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혐의 개요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겁니다. 혐의에 대한 설명,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 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재명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 먼저 미래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1.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2.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혐의입니다.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네요. 영업사원이, 여기서는 영업사원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건데, 이재명은 10만원이 그거 어디냐고, 10만원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당군 이래 최고의 수익 사업을 벌였다고 거짓말 한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게 이재명이 이렇게 잘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수천억을 원의 폭리를 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1.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주었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죠.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 이재명 시장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딱 요겁니다. 요 구절이 그 이하에서는 계속 보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부패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사게 매입해서 해결해 주었고, 김만배 일당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된 사업이니 100% 보장이 된 것인데다가, 세 번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재명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 주었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장동 이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업자들이 챙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런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재명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임 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진용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서로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재명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428억 원의 성격을 뇌물로 딱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 정진상이 확보했다는 428억 원, 이 돈과 이재명 시장과의 연관성은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기적 수법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가지고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는 서판교 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북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면은 심판하고 선수가 서로 짜고 오손도손 승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승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 측은 미래 대장동 공보 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한 거하고 같습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아예 공사에 취업시켜 공보 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측과 김만배 일당이 한 덩어리로 되어서 대장동 사업을 이끌고 남은 돈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 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 금전 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정한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은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움은 공소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 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유리한 제안이 들어와도 그거 다 묵살해버리고 같은 패거리가 된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186억 원이라는 천문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군 일의 최대 취직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 이하는 성남 FC 관련으로 또 긴 설명을 했는데 이건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